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일 일본 매체 와우코리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유니클로 회장 일본 경기의 장기 침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 미중 대립도 없다 한국 보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니클로 회장, 그가 일본의 장기적 침체 원인을 헝그리 정신 부족이라 분석했고 이를 한국 매체가 보도했다는 내용인데요. 일본 누리꾼들이 그냥 헝그리 상태라며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군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퍼스트 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 겸 사장이 지난달 30일자 니혼 게이저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기 장기 침체의 배경에 대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 대해서는 양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야나이 회장은 또한 안정된 직업이 없는데도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쫓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산업이 정보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을 사용해 효율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현실을 보라며 미중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여전히 미국의 금융 자본이 중국의 투자 자금으로 유입되고 미국의 애플 등의 제품이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이 대미 수출액이 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잘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재적 경쟁자를 때리는 미국의 속마음을 알아야 한다며 과거 일본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잘 나가던 시절에 일본 자동차를 망치로 부수고 토요타 자동차 리콜 대응과 관련해 잘못이 있었다고 추정하며 청문회에 부른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강제 노동을 문제 삼고 있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솜을 유니클로의 제품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노코멘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미중 갈등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서겠다고 반응했다. 그는 기업들을 상대로 일종의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방법이라 비판하고 수법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그럼에도 미국 사업에 주력하는 이유를 미국 시장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했다. 1995년 기준으로 각각 16조 엔 정도였던 미일 양국의 의류 소비액은 인구 대비 등을 감안할 때 당시엔 일본이 컸지만 지금은 미국이 연간 40조에서 50조 엔 규모로 성장한 반면 일본은 9조 엔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야나이 회장은 미중 간 샌드위치 신세가 된 일본 기업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 일본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즉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여 일본인을 세계로 내보내는 열린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일본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이 쇠국 상태에 빠지면서 IT 고급 인력의 입국이 어려워졌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돼 수출도 어려워지자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늘고 국내에는 고령자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돈, 비즈니스라는 점에서는 미중이 대립하고 있지 않다. 돈의 흐름을 보면 그렇겠지.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경계해야 한다는 논조가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은 물밑에서 계속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위구르의 값싼 노동력으로 만든 면제품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야나이로서는 자신에게는 중국 시장이 있어 자신만 벌면 일본 따위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생각일 것이다. 아직 위구르 솜을 사용하며 반성이 없는 야나이에게는 가까운 장래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지난해 위구르 강제 노역으로 얻어진 유니클로 제품이 미국에서 수입 금지됐다. 중국의 인권 침해와 국경 침범으로 인한 중국 대 세계 문제인데
이 사람은 미중 갈등과 일본 경기 등 경제만 얘기하며 눈을 돌리려 한다.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기업들은 전후에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유니클로가 위구르의 강제노동이나 제너사이드를 돕는 상황이었다면 두고두고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어떤 입장에서인지 모르지만 일본인에게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표현으로 일본 국민을 비난해봤자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는 영구히 일본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성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고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그 당시 기분을 잊어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은 정부가 생각할 책임이 있다. 어떻게든 개선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기다리면 무정부 상태다. 야나이 일족은 후대 서열대로 4명이나 경영진에 들어갔다. 급여를 올리지 않고 배당금으로만 돌린 결과 일본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일본인은 야나이 같은 경영자 때문에 일할 마음이 없어지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헝그리 상태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생각이 막다른 경영자는 최후의 정신론을 강조한다. 일본 경기를 장기 침체시킨 원인 제공 책임이 야나이 씨에게도 있을지 모른다. 물론 한 사람 탓은 아니겠지만 그의 말처럼 자유경쟁으로 우열을 가리는 사회에선 패자도 늘어난다. 결국 소비 능력이 낮은 사람이 많아져 시장이 위축된다. 디플레이션이 만성화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더 싸게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다시 디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악순환이다. 단기적인 욕망이 그렇게 만들었다. 단기 욕망에만 충실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이 된다. 장기적 욕망의 충실을 직시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유니클로로서는 미중뿐 아니라 온 세상의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곤란하다. 재료의 구입도 판매도 앞으로 더욱더 전 세계의 그물망을 넓히고 싶을 것이다. 야나이 일족이 자산의 70% 정도를 일본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기부해준다면 나도 동양인으로서 조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태생에 관계없는 교육, 평등한 정규직 취업 등의 기회가 없으면 헝그리 정신을 발휘할 장소도 기회도 없다. 헝그리 정신과는 그다지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헝그리 정신만 있다면 점점 더 해외로 기업이나 인재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기업들도 점점 자사만의 성장과 생존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윤리관보다 합법 여부가 더욱 중요할 겁니다. 일본 경제가 침체한 이유는 1990년대 이후의 엉터리 전망을 통한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엔고의 장기적 방치에 의한 수출기업의 해외 도피, 방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해외 매각 등 끝없이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겁니다. 돌쇠 한마디. 헝그리 정신 같은 정신론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죠. 꽉 막힌 사고와 엉뚱한 처방, 새해도 계속 나와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